안녕하세요, 신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마누라가 허락할 법한 건전한 취미생활로 드론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마허건치라는 걸 할 때 어떤 거를 소개할까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거 그려보고 그럴 때 가장 1순위가 드론이었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드론을 왜 그렇게 날리고 싶을까? 그때는 드론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드론이 있지만 왜 그렇게 갖고 싶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주말에 한강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선상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럴 때 보면은 꼭 비행기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형 비행기 같은 거.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고가도 있지만 저렴한 모델들도 많이 있다고 이제 주변에 날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한테 그거를 사달라고 해도 잘 사주지 않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또 어른들이 주로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애들은 별로 없었고 제가 드론을 이제 작년 9월경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쭉 해왔고요. 그때 제가 또 생각한 게 그 처음에 산 게 요 패럿 만보라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갖고 놀았던 이런 제품인데 얘가 그 FPV가 되거든요. 고글 같은 거를 이렇게 쓰면은 요 영상이 이제 이 핸드폰에서 양쪽에 그 화면이 보여가지고 고글을 쓰면 제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날렸는데 호버링도 잘 되고 뭐 조종도 잘 되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FPV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매빅2 줌을 사용하는데 매빅2 줌도 VR 고글을 사면은 FPV를 할 수 있는데 6, 70만 원 너무 비싸고 그 대신 VR 프로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구입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VR 고글에다가 핸드폰을 끼워서 하면은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앱들이 잘 영상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짜 DJI에서 만든 VR 고글을 사야 되던지 아니면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드론을 구입해서 뭘 할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나 뭐 갖고 노는 장난감 날리는 재미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현 시대의 디지털 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이렇게 날리면서 하늘에서 바람 불 때 이렇게 당겨가면서 말고 뭐 이러면서 갖고 놀았던 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날리는 재미. 분명히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하늘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드론이 날린다는 게 또 비행기랑은 약간 다른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커브를 튼 자동차처럼 하늘에서 나는 게 아니고 드론은 이렇게 호버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원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비행기랑은 또 차이가 있고 헬리콥터랑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비행기랑 헬리콥터 직접 날려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가장 큰 이제 오랫동안 드론을 계속 날리다 보면은 그런 날리는 재미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촬영하는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드론을 매빅2 줌을 구입한 이유도 저희 가족이랑 이제 저희 아들이 7살, 딸이 6살인데 주말마다 그래도 어디라도 야외로 놀러 가거나 놀이터라도 가거나 교회로 멀리 나가거나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론을 이제 챙겨가서 찍을 수 있는 여러 장소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가장 즐거움이었어요. 드론을 사고 나서 이제 한 10달, 11개월 정도 이렇게 쭉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드론을 처음에 제가 그 제주도 여행 갈 때 처음으로 매빅2 줌을 들고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땅에서 찍는 사진이랑은 영상이랑은 다르게 제가 짐벌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자 미님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썼지만 좀 풍경을 넓게 잡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매빅이 잡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드론 영상에 약간 그
보완되어야 할 단점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요 패럿 만보도 녹음이 안 됐었는데 이때는 얘는 720p 영상이어가지고 또 짐벌도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요 카메라를 거의 떼고 날렸거든요. 이거를 끼우면은 배터리 시간도 빨리 잡아먹고 뭐 촬영한 거 별로 그렇게 쓰일 일도 별로 없고 FPV도 굉장히 저는 만족해하면서 날렸지만 짐벌이 없으니까 그 약간 이렇게 영상이 울렁울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영상을 얘로 어떤 걸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는데 매빅2를 이제 딱 찍고 영상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소리가 당연한 거였지만 녹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고 싶은 거는 그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이나 제가 주고받는 대화나 뭐 보통 저희 애들이 뭐 벌레 잡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무슨 벌레다 얘기하고 그런 장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녹음이 된다라고 해도 이 날개 소리 옹 소리 때문에 소리가 흡음이 안 되겠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혼자 날릴 때도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바닷가에서 날릴 때 바다 파도 소리 같은 거 물론 뭐 효과음 같은 거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쳐도 되겠지만 현장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날리면서 마이크로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음도 하고 멀티캠으로 짐벌이 필요할 것 같다. 결국 드론만 제가 조정해가지고 저희 가족을 찍으면 약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사체를 자동으로 매빅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 그래서 저희 아내나 저를 액티브 트랙 그 피사체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매빅은 이제 날리게 된 다음에 제가 짐벌을 들고 애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찍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면도 얻을 수 있고 또 전체 풍경도 드론이 이제 잡아주니까. 그런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매빅은 아무리 오래 날아도 맥시멈 31분이라고 스펙상 되어 있지만 한 25분 날리면 배터리 알람 경고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31분을 다 날리는 것도 위험할 뿐더러 배터리 그 성능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분 날리면 끝나죠. 그리고 4K로 찍으면 제가 가진 64기가 SD카드가 1시간 25분 정도 찍으면 또 끝나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은 30분, 1시간, 2시간씩 계속 이제 한번 나가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론은 날렸다가 내려와서 배터리 또 갈고 다시 날려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후티지를 매빅에서 찍은 영상을 다 쓰지를 않아요. 편집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매빅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퀵샷,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랙, 그 다음에 탭플라이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라도 매빅을 구매하셔서 얼마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가서 뭔가를 찍으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많이 봤는데 그 서울리안이라는 분이 매빅 에어로 퀵샷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신 잘된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얘가 이제 드론이라고 쭉 뒤로 가면서 찍어준다든지 제가 많이 쓰는 게 드론이하고 헬릭스인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찍어주는 게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찍어준 영상만 결국엔 쓰더라고요. 편집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론으로 처음에 이렇게 좀 노는 모습 좀 찍고 그 다음에 드론을 계속 날릴 필요가 없고 그냥 걔는 이제 착륙시키고 짐벌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걸 찍으면 나중에 합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탭플라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탭플라이는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국말로 좀 번역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쭉 비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지금 제가 매빅을 안 갖고 요 그 패럿 조정기를 갖고 왔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왼손으로 얘를 조정을 해야지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계속 일정하게 미는 게 때때로 필요한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매빅도 주문 오른손으로
그 줌도 해야 되죠. 왼손으로 카메라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조절해야 되죠. 그럼 손가락 4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저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숙달이 안 돼서 그런가. 그때 탭플라이라는 걸 쓰면 진행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도 다른 영상 보니까 태양이 뜨고 일출 그 다음에 일몰 이럴 때 촬영을 하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쫙 찍는데 제가 탭플라이라는 거를 모를 때 이걸 일정하게 천천히 가면서 찍는 게 굉장히 지루했었어요. 탭플라이는 한 번만 원하는 방향을 딱 하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탭플라이가 정말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자유 모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 패럿을만 가지고 있을 때, 매빅이 없었을 때 연습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비행을 천천히 하면서 왼쪽에 어떤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진행은 똑같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얘만 딱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도는 일정하면서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탭플라이에서는 또 됩니다. 자유 모드를 하면 원하는 방향을 딱 찍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얘 러더를 움직이면 얘가 목표물 방향은 GPS상 똑같이 아마 그 뭐 나침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진행을 하면서 회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 탭플라이라는 기능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액티브 트랙은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얘가 따라다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얘가 따라다니면서 POI처럼 회전하기도 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원하는 대상체를 딱 찍고 하면 밑에 화면에 동그란 화살표, 마치 뭐 재활용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그 화살표가 있는데, 그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너무 많이 돌리면 이제 빨리 도니까, 드론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면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도는데 계속 저를 쫓아다니게. 그래서 제가 딸이랑 이제 잔디밭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딸이랑 비행기 날리면서 놀았거든요. 이 비행기라는 게 요즘 그 유행하는 스티로폴 비행기, 그런 모형 비행기 갖고 놀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드론 날리고 딸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저도 비행기 날리고 딸도 날리고 할 때 요거를 활용했는데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액티브 트랙만 쓰면 약간 심심한데 POI 기능을 이렇게 같이 곁들이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입을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취미 생활이, 다른 취미 생활이 뭔가 있으신 거, 야외에서 하는, 예를 들면 뭐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기 축구를 하신다든지 야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드론을 구매하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주말마다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여행 아니라 그 집 앞에 공원, 요즘 공원들이 참 이렇게 여기저기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공원이라도 자주 간다. 그런 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드론 의외로 그 중고 매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행 가서 사진 이게 찍으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날려서 뭐 내놓습니다. 그런 매물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비행 금지 구역 이런 것도 있어서 아무 데서나 못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야구 같은 거 하거나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같이 뛰는 거 좀 찍고, 뭐 야구하고 축구하고 아니면 낚시하다가 고기 좀 안 잡히면 잠깐 날려서 좀 갖고 놀고, 그런 게 좋지 드론만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기는 가능하긴 하지만 썩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회전하고 뭐 팔자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비행하고 뭐 그런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한데 몇 번 날리면은 좀 그게 그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곳을 어딘가를 가야 돼요. 가서 피사체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주변 환경을. 그렇게 혼자서라도 여행 다니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제 그냥 뭐 집 앞에서만 날리거나 집 안에서는 또 이 그 센서형 드론은 거의 못 날리거든요.
얘도 날릴 수 있긴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얘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슉 이렇게 날리는 게 정말 재밌는 건데 집안에서는 거의 재미가 없거든요. 뭐 그냥 조금 오르락내리락 거의 계속 호버링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날리는 재미보다는 다른 뭔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좋고, 또 그런데 결국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성인이 됐으면 대부분 일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아무 때나 날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가다 주중에도 날리거든요. 그냥 석양이 너무 좋거나 하늘이 너무 파라면 날리는데, 드론 구입하고 나서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이런 날씨에 드론 날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은 공교롭게도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제가 금강변에 사는데 날리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 개활지라고 하잖아요. 앞이 뻥 뚫린 그런 곳에 사는데 못 날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 onestopgo.kr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비행 승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조건 승인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몇 군데 이렇게 해봤는데 한 3일에서 5일 안에 대부분 다 승인이 나더라고요. 대신 그 신청할 때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300m 반경 내에서 날리겠다, 뭐 500m 혹은 200m 안에서 날리겠다, 그런 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허가된 범주 안에서 날려야겠죠. 근데 드론이 이 매빅2 줌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200m 정도만 넘어가면 그렇게 거의 보이질 않아요. 한 300m 정도만 돼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00m 안에서 갖고 놀면 제일 재밌어요. 특별히 어떤 먼 곳을 가가지고 뭘 찍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얘가 이제 스펙상 8km까지 날아간다고 하지만 제가 날려본 바로는 이제 바닷가 같은 데서 날려보면 한 3km에서 4km 정도 날리면 이제 신호가 조금씩 끊어지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은 되는 것 같은데 화면 자체가 끊겨요. 얘가 벅벅벅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가 왼쪽으로 턴했는지 오른쪽으로 턴했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날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몇백 미터 안에서 갖고 노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집 주변에 쉽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혹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지 그런 걸 알아보시려면 드론 플라이, 뭐 드론 플레이, 뭐 그런 앱들이 많이 요즘 나와 있어서 지도에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드론을 구입하시면 좋은 분들은, 아니 이제 혹시 뭐 제 영상을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볼 리가 그렇게 만무하게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 중에 남편이 주말마다 그냥 낮잠만 자거나 아니면은 방구석에서 그냥 핸드폰 게임만 계속 하고 있거나 그러면 드론을 한번 사줘 보세요. 요런 드론도 괜찮거든요. 이런 드론이나 아니면은 페럿에서 나온 아나피 혹은 비밥도 정말 좋대요. 그리고 뭐 매빅2도 괜찮고, 매빅2는 이제 워낙에 보편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이니까 그런 거를 사시면, 제가 등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지를 오래 산책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수영을 아침마다 해서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등산 가보니까 등산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이 요즘 하고 싶어지는 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드론을 날려보면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구석에 계속 계신 남편이랑 같이 가족이 이제 좀 주말에 야외로 놀러 가고 싶다 하시면 한번 드론을 저렴한 거라도 구매를, 뭐 요즘 텔로라든지 만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10만 원 조금 언저리, 11, 2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품 구매하셔서 날려보시면 드론이 되게 재미있고, 또 좀 뭔가 피크닉 가서 좀 심심하고 무료할 때 살짝 날릴 수 있는, 그리고 자꾸 날씨만 괜찮으면 매주 계속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좋은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아주 장려하는 취미생활은 아니지만 괜찮다, 드론 가지고 놀면 괜찮다 하는 부분이 두 개 있는데, 제가 워낙 게임을 안 하지만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평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애기들이 이제 드론이라는 게 지금도 많이 보편화됐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보편화될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택배도 그거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 여러 방면에 쓰일 텐데,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교육적으로도 얘가 어떻게 나는지 원리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게 허가받은 지역에서 날려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얘가 이렇게 날리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날개에 이렇게 스치면, 저도 얘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살짝 제 팔에 스쳐봤는데 이렇게 상처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얘가 엄청 힘이 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매빅은 더 심할 거예요. 물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APAS가 좀 막아주겠지만 100% 신뢰할 수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만 하신다면 드론은 굉장히 괜찮은, 마누라가 허락해줄 법한 건전한 취미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